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이마트의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을 하다가 최근에 많이 꺾였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이마트를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렸으니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마트의 좀 주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 2011년도 약 10년 전, 사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 할인점들의 정성기에 좀 이제 그 막바지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2021년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쪽 대형 할인점은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뭐 한 10년 정도는 정말 이제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로 이제 들어서 이 인기가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트가 상장을 한 게 우리 유가시장에 상장을 한 게 2011년도죠. 이때쯤이면 이제 슬슬 할인점의 인기가 좀 이제 사그라들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회원님들, 우리가 과거에 주말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차를 타고 할인점,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서 몇십만 원치 장을 한 바구니 카트에 가득 채워서 장을 봐오는 그런, 그리고 줄도 굉장히 길게 쓰고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000년대 초중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전 직전까지 약간 스마트폰 나오면서 인기가 좀 사그라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뭐 한 2006년, 2010년 이쯤, 2009년, 2010년 이쯤부터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그 인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이 뜨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뜨고 이랬어요. 그때쯤에 주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최고일 수밖에 없고요. 33만 원대. 그 뒤로 사실 약 10년 동안 하락 추세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추세 중에서도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지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제 2008년도, 2018년도에 와, 이거 진짜 큰 반등 나오나 보다, V자 반등 나오나 보다 했는데 아쉽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19년도에까지 나락으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쇼크를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워낙 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쇼크 때 영향이 당연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이 전체적인 하락세에서 봤을 때 코로나 쇼크는 사실 미비합니다. 예, 이만큼이에요.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이만큼이었는데 코로나 쇼크로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이렇게 컸다라면은 코로나 쇼크로 인한 하락세는 요 정도였다. 확실히 코로나 쇼크 때는 좀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버티기가 힘들었다. 예, 그 이후로 현재 코로나 쇼크 때 이후로 주가는 코로나 이전을 돌파하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지금 21년도 올해 초 이후로는 좀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현재 이마트 주가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SSG,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이쪽의 부진, 생각과 다른 그런 부진이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참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뭐 기업 가치가 50조내, 70조내, 그리고 실제로 상장하니까 100조 이상의 가치까지 받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쿠팡이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2등, 3등 업체들을 같이 평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면서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쿠팡 주가 하락하면서 이쪽도 이제 이게 수익 실현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흥했었고 온라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SSG가 부진한 이 상황 속에서 이마트 주가를 왜 어떤 초점을 놓고 봐야 하는가? 저는 오히려 지금이 오프라인 쪽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증권사들이 지금 이마트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증권사들이 많아요.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는 뜻이 아니라 증권사들이 이게 생각보다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좀 이제 목표 주가와 시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주가가 16만원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목표 주가를 뭐 16만원으로 측정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가격 유지한다 이런 뜻이겠죠.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좋아요. 우리가 보면요, 2019년도에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주가가 완전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코로나 때 이제 실적이 워낙 19년도에 안 좋았어가지고 반등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해도 올해 한 5천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죠. 5천억 이하 정도 살짝. 그러면은 최근 이마트 10년간의 어떤 그런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면은, 이거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고, 전성기 때 뭐 영업이익이 뭐 5천억, 7천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 5천억 정도면은, 한 어느 정도 평범한 실적이 망가지기 전에 이마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마트의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요. 한 7천억일 때, 한 33만원 정도였고, 그리고 2018년도에 주가 회복할 때, 이때도 이제 어떤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때도 주가가 거의 30만원 넘었었죠. 30만원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18년도 초의 실적을 보면은 18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까지 계속 5천억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감소를 하는 그런 이제 좀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기대감만큼 안 나와줬던 것 같죠. 아마 17년도 실적이 이때쯤 이제 18년도 초에 나오니까 그런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이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SSG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매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매출 규모가 과거만큼 돌아온다고 한다라면은, 과거에 우선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과거의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의 중간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떠나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고점 33만원부터 저점 9만원까지 참, 여기 중시값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값 정도가 한 21만원 정도네요.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은 한 21만원 정도. 즉, 지금 주가가 16만원인데,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2021년 실적에 대비했을 땐 너무나 저평가다. 왜 저평가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SSG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 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종목들 반도체 그리고 이 2차전지 같은 그 성장주부터 해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그리고 이쪽 선장주와 반도체 이쪽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다가 철강, 조선, 해운 등, 그리고 건설 같은 이쪽으로도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양쪽 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엔터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인터넷 이런 쪽도 그러니까 미래산업도 많이 주목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코로나 피해주들 항공, 여행, 그리고 면세, 호텔 이런 것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땐 유통이 못 올라갔습니다. 유통이 백화점하고 이제 할인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백화점 쪽은 면세점하고 엮이면서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많이 올랐어요. 롯데쇼핑. 근데 이 할인점에 껴있는 롯데 이마트나 롯데쇼핑 완전 종합선물 세트죠. 이쪽은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못 오른 그런 섹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시가총액 약 4조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실적 나오고 이 정도 어떤 그런 성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지금 신세계하고 네이버하고 연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쪽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왕 인수를 한다고 입찰을 하면은 인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호재로 작용하지. 이게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측인 거고 인수한 이후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은 쿠팡 다음에 확실하게 2위 자리 쿠팡과 네이버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히 2인자로서 좀 이제 그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SSG가 정체되어 있는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완전 그 지분 인수 지금 5대5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대5로 하면서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로열티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분은 나머지 50%까지 인수를 해버리면은 스타벅스 코리아 자체를 이마트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익이 2배가 되겠죠. 예, 스타벅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떤 그런 성장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반만 먹고 있던 거랑 2배로 이제 통으로 먹는 거하고는 성장을 계속한다라는 가정한다라면은 이 금액도 점점 더 커지겠죠, 회원님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SSG 올해 지나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물류 문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온라인 쪽에 지금 굉장히 뭐 오히려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올해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유통업계가 실제로도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우려했던 게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에 설 자리가 없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사고 대형 할인점 많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체험형 어떤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건 사러 가는 데가 아니라 가서 커피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게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효율만 따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의 어떤 그림자가 완전하게 가시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산업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 우려감, 이게 미래에는 결국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우려감이 해소되는 오히려 좀 위기가 기회가 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영화관이 있겠죠. 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할인점, 이마트, 대형마트 이쪽을 유통을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긍정적으로 좀 근데 추세로 봐야겠죠. 지금 어쨌든 추세가 안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응선은 좀 러프하게 잡을게요. 대응선은 13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홀딩에서 좀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소 뭐 연말까지 좀 아니면은 뭐 한 3개월, 그러니까 최소 1분기에서 뭐 반년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되지 않나 흐름을. 이 정도 흐름 보면은 앞으로 차트가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서 우리 이마트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지겹게 팔다가 얼마 전에 주가가 반등 나왔는데 우리 그 기관이 드디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금융투자 등이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의 연속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